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정 변호사 안샘물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양육비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십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게만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요즘 너무 늦게 하니까 크게 문제되는 경우가 없는데 대학은 막 성년이 돼서 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당연히 비양육자가 같이 분담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피디님 혹시 지금 대학 다닌다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무조건 대학 등록금 내주시나요? 아니요. 네, 내주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법적으로는 내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민법 913조에서 부양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부양 의무도 미성년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나 조정을 하는 경우 대학 등록금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합의가 없더라도 성년이 돼서 아버지와 계속 친하다면 대학 등록금뿐만 아니라 결혼 비용도 대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원비만 내주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가능한가요? 네, 이 질문 바꿔보면 양육비 항목을 정할 수 있느냐 이런 말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혼 전에 엄마 아빠가 싸워요. 엄마는 영어 유치원 엄청 보내고 싶고 아빠는 영어 유치원 보내서 뭐 하냐라는 건데 영어 유치원이 되게 비싸잖아요. 뭐 200만 원, 300만 원 하는데 이혼하게 되면 아빠는 무조건 영어 유치원부터 끊어버리겠죠. 그래서 엄마가 양육비를 주긴 줄 건데 꼭 영어 유치원을 보내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니까 영어 유치원으로 직접 계좌 이체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터무니없는 주장이긴 한데 가계부를 써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양육비를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으면서 가계부까지 쓰라고 하면 더러워서 안 받겠다, 귀찮아서 안 받겠다는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을 정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양육비도 돈을 많이 이렇게 주는데 어디에다 쓰는지도 모르면 말이 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양육자는 애 키우는 데도 엄청 큰 힘이 들고 실제로 양육비 주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 크게 억울하다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없으면 양육비를 안 줘도 되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예전에 촬영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 보는 법을 보셨다면 바로 아실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답만 말씀드리면 돈을 전혀 못 벌더라도 35만 원에서 40만 원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여자분이 돈을 못 버는 경우에는 한 20에서 30 정도로 하는 것 같고요. 남자가 돈을 못 번다고 해도 40에서 심지어 많게는 50만 원 정도까지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생각했을 때도 남자가 전혀 일을 안 해서 급여가 없다라는 점은 쉽사리 납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돈을 아예 못 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35만 원에서 40만 원 줘야 되는 것은 맞지만 만약에 장애가 있거나 중병에 걸려서 정말로 정당하게 일을 전혀 못해서 자기 혼자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정도면 이 점을 주장을 해서 양육비를 면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대방의 계좌에는 돈이 찍히지 않고 현금만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양육비 청구를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이 무조건 합법적인 재산만 되는 것도 아니라서 저희가 입증을 한다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뭐 성매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불법 도박장 운영을 한다든지 해서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그 사대보험을 들자고 현금으로만 돈을 받아서 상대방 재산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상대방이 얼마를 받는지 급여를 알 수 있다면 충분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쉽지가 않겠죠. 제가 진행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골프 프로였습니다. 정말 유명한 프로여서 레슨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버는데요. 지금은 골프가 대중화됐지만 예전에는 정말 부자만 하는 스포츠였잖아요. 그래서 집도 잘 살아서 집도 있고 정말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레슨비를 다 현금으로만 받으니까 얼마를 버는지 알 수 없어서 청구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였죠. 그래서 저희가 그분이 레슨하는 곳에 지인을 보내서 레슨하는 것처럼 해서 레슨 계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레슨 계좌에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해서 저희가 10년치를 했는데요. 근데 이건 좀 싱겁게 끝나버렸는데 10년치를 청구했더니 뭐가 구린 게 있었는지 아니면 소득이 엄청 높았는지 제가 봤을 때는 1,500 이상 한 달에 벌었을 것 같은데요. 바로 합의가 들어와서 양육비를 바로 주기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 아이를 안 볼 테니까 양육비도 안 주겠다고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면접 교섭권 그리고 양육비는 모두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아이를 안 보겠다고 해도 양육비는 무조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그런 사례가 되게 많죠. 이혼을 하고 아빠와 아이가 사이가 너무 멀어져가지고 아예 면접 교섭권 행사하지도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아예 보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아이랑 사이도 멀어져서 보지도 않는데 양육비를 줘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것과는 별개로 무조건 양육비는 줘야 합니다. 그럼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가 다시 재청구도 가능한 건가요?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로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다가 재청구하는 것이 사례가 있는데요. 실제 이혼 시에 아빠 쪽에 경제적 능력이 있다던가 아빠가 뭐 재산이 뭐 집도 있고 뭐 빌딩도 있고 그리고 잘 벌어서 나는 양육비 안 받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죠. 재산 분할해서 엄마한테 집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랑 아이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면 집이 보통 재산 분할 해준 것보다 더 많이 해줬을 경우 그러면 양육비는 엄마가 안 받겠다라고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런 합의가 유효한데 나중에 갑자기 엄마가 양육비를 안 받기로 했는데 망해버렸다거나 이러면 좀 더 받아야겠죠. 이런 경우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해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양육비를 뭐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100만 원 받기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처음에 50만 원 받기로 했는데 아빠가 나중에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돈도 엄청 벌고 벤츠도 타고 다니고 사업이 너무 잘 나가요. 그런 경우에는 아빠로부터 양육비를 더 받기 위해서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가 어릴 때 양육비를 정하였다면 중고등학교 다닐 나이가 되면 양육비가 좀 더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 지인이 상대방 측에 개인회생에 들어갔대요. 그럼 또 양육비 청구가 안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양육비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적어지겠죠. 예를 들어서 급여를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변제율 40%로 변제를 한다고 하면 개인회생으로 들어가는 돈이 매월 120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급여가 18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80만 원에서 양육비를 뭐 100만 원, 뭐 80만 원 준다고 하면 너무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양육비 총액 확정을 할 때 감산 요소를 고려해서 판사님이 양육비를 조금 줄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양육자가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별다른 규정은 없지만 개인회생이 들어가지 않은 상대방에게 조금 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양육비와 관련된 궁금증을 풀어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